저는 이번 달로 결혼한 지 5년이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은 절대 아니었지만 이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었네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불편한 법이고 천사 같은 시어머니들도 불편한 시집살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은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대에 결혼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편이 저를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고 저도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정말 서로 아끼고 이해해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 줄로만 알았습니다. 워낙 우리 두 사람 사이를 확신했기 때문에 고부 갈등 요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 첫인상이 조금 좋지 않았지만 어차피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시부모 성격이 뭐가 문제겠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성격이 더럽고 독하다 해도 어차피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면 얼굴 볼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남편도 결혼 전에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했고 저 역시도 우리 두 사람의 사랑으로 다 극복하며 살 수 있을 줄로 알았죠. 남들은 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지 이해를 전혀 못했고 나는 절대 바보같이 살지 않을 거라 다짐을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고 제 마음처럼 쉽게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이 저보다 훨씬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시댁에서 입김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모든 것을 제 마음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5년 동안 살면서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생각과 너무 다른 현실 때문에 결혼이고 시댁이고 다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아온 저로서는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과거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남편은 유통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남대문에서 수입제품 도매상을 운영하시다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업이 엄청 커졌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일본 제품, 미국 제품, 보따리로 떼온 물건들을 유통을 하시다가 점점 커지면서 지금은 특정 종목 제품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쪽으로 국내에서 꽤 큰 회사가 되었어요. 그런 시아버지 사업의 뒤를 이어 몇 년 전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 역시 어릴 적부터 아버지 하는 일을 많이 도왔었고 대학 다닐 때부터 회사에 출근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는 젊지만 아버님 못지않게 일을 잘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기우는 결혼을 했던 신데렐라는 아닙니다. 친정부모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시댁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름 괜찮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랐고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뉴욕에 유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당시 저랑 똑같이 유학 생활 중이었던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미국에서 2년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공교롭게도 친정아버지 사업이 휘청거리는 일이 생겼고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부모님이 사시던 집까지 팔아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결혼한다고 해서 이미 아파트도 하나 사놓은 상황이라 제가 혼수를 맞춰서 들어가야 했는데 집안에 돈이 없으니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며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워낙 시댁에서 요구하는 혼수가 고가의 물건들이라 택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되고 저를 집으로 불러서 혼수는 알아서 해줄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결국 결혼할 때 제 돈으로 했던 건 우리 두 사람 신혼여행 비용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친정부모님도 위기를 넘기고 다시 예전처럼 회사를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하필이면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집안이 크게 흔들리다 보니 결혼 생활 시작부터 시댁에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2년 뒤에 완전히 위기를 벗어났을 때 뒤늦게 저희 남편에게 예전에 혼수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시계도 사주고 시댁에 큰 선물을 보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이미 저와 저희 집안을 아래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혼 때 시댁에 가면 항상 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시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나 기념일에 제가 용돈이라도 한 번 드리려고 하면 아니 됐다. 내가 벼룩의 간을 내먹지. 이럴 돈 있으면 너희 부모님이나 가져다 드려. 말로 들으면 친정집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머님 표정부터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투였어요. 솔직히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어디 가서도 이런 취급당한 건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무시를 당하니 저까지 시댁에서 무시를 당했고 처음엔 무조건 저를 지켜줄 것 같던 남편도 시간이 1년 지날수록 시부모 생각에 물들어서 똑같이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큰 문제는 우리 친정부모님조차 시댁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니까 저보고 알아서 잘 모셔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너희 시부모님들은 잘 계시지? 지난번에 송이가 좋은 게 들어와서 보내드렸는데 입맛에는 맞으셨는지 모르겠네. 너가 그 집에 잘해야 한다. 박서방한테도 항상 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었어야 할 저희 친정 부모님조차 이미 심적으로 완전히 남편과 시부모에게 더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떠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도 항상 저보고만 참으라 하고 제가 더 시댁에게 남편에게 잘하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은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려고 하면 전부 하나같이 부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속 편한 소리 한다는 반응이었죠.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제 커리어를 포기하기 싫어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사코 저를 집에서 살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제게 빨리 아이 낳고 집에서 애 키우며 살림을 하는 것이 이 집안 여자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고 시부모님의 생각 역시 똑같았어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건 제가 맞지만 양가 부모님들과 남편까지 빨리 퇴직하고 아이 낳으라는 압박에 못 이겨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예쁜 딸아이를 갖게 되었고 또 다른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이전까지와는 달리 아이를 낳고 난 뒤로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해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이 보는 걸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나무라기 시작했고 그건 고스란히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은 너가 어딜 가서 내 아들처럼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자 만날 수나 있겠니? 급도 안 맞는데 데려다가 팔자 고쳐줬으면 고맙게 여기고 남편한테 항상 최선을 다해야지. 집안꼴이 대체 이게 뭐니? 음식은 잘해다가 먹이는 거 맞아? 마트에서 반찬 사다가 밥상 차릴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서 너가 스스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 자존감을 완전 바닥으로 뭉개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에게 소홀하게 대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고 염치가 있는데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돈 걱정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남편과 시댁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제 스스로 이 집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두고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 인생은 이대로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를 하다가 전업 가정주부로 생이 끝나고 마는 건가 싶었어요. 안 그래도 스스로 자존감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으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죠.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혼자 아이를 보다가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면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혼이 날까 두려워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었습니다. 아이 낳고 난 후 남편의 태도도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고 사업이 많이 바빠졌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게 되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대화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혼자서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저 혼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기도 힘들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이라 어디에다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할 곳도 마땅히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라도 전화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네 남편 뒷바라지나 잘하고 시부모님 심기 거스르지 않게
잘못이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제가 우울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면 애 낳고 나면 원래 그런 거야. 평소에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너무 힘들면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불러. 어차피 생활비는 넉넉하게 준다면서? 무조건 저보고 참고 남편한테나 시댁에나 납작 엎드려서 살라고 하셨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집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내밀면서 주말에 쇼핑 가서 가방이라도 하나 더 사라는 말만 할 뿐, 근본적으로 제가 왜 힘든지 이야기 한번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몇 개가 있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집은 제게 감옥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졌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하는 아이마저 제 발목을 잡는 족쇄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께서 예고 없이 찾아와서는 또다시 잔소리를 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해줬어? 밖에서 사온 반찬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귀한 우리 아들한테 먹이고 있는 건 아니지? 다른 여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 내 아들한테 잘해야 한다.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뭐 필요한 거 없나 살피고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해야지. 이게 내가 결혼해서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건지, 남편에게 종속되어 수발을 들기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계속 이어지는 잔소리에 머리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해서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저 알아서 잘하고 있고 어머님이 잔소리 안 하셔도 할 건 다 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대들어본 건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말을 한 저도 놀랐고 어머님도 엄청 놀랐나 봐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저를 쳐다보시다가 알겠다 하시고는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해? 한 번만 더 버릇없이 굴어봐. 내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언제나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마저 이유는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저보고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터졌지만 어디 하나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그 사건 이후로 더욱 소원해졌고 어머님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저를 괴롭히고 잔소리를 해대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버티고 사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갑자기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손을 써볼 새도 없이 쓰러지셨고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남편과 저도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신 이후로 집안 사람들 모두 한동안 큰 충격에 빠져 있었죠. 특히 시어머니가 받으신 충격은 정말 컸었는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말수도 적어지고 건강해 보이던 풍채가 몇 달 만에 살이 쪽 빠져서 반쪽이 되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살이 20kg 정도가 단기에 빠져나가니까 걸어다니는 기력도 모자라서 항상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어머님이 걱정이 되었는지 예전보다 자주 시댁을 찾았고 저도 당연히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약 저였더라도 친정부모님이 아프거나 힘들어하시면 자주 찾아뵙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일상이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저보고 매일 시댁에 한 번씩 들러서 시어머니 밥도 챙겨드리고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 좀 도와주라 하길래 차라리 그런 일이면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라고 했더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퇴근길에 항상 어머님 댁을 들르고 주말에도 저나 우리 딸과 놀아주기는커녕 어머님이 부르면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주말 이틀 내내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우리 집에서 엄마 모시고 함께 살자. 아니면 우리가 엄마 집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혼자 저렇게 두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이 앞으로 우리 엄마 수발 좀 들고 챙겨드려. 제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이렇게 하라고 통보를 하다니 저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의견은 안 중요해?
내가 이제 와서 어머님 모시고 어떻게 살아? 남편 말에 저도 못 참고 언성을 높여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어차피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가뜩이나 우리 집의 자식이라곤 나 하나뿐인데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어차피 우리 집안 재산 전부 다 당신께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쭉 평생 모시고 살라는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드셔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니까. 엄마 좋아질 때까지 1, 2년만 당신이 옆에서 좀 도와드려. 그리고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정 힘들면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 부르던지. 정말 결혼부터 지금까지 이 집안 사람들에게 제 의견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그럴 생각 없다고 말했고 어머님과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약간의 말다툼 끝에 대화를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뭐라고 했길래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 솔직히 너희들 결혼할 때부터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네 집안 쫄딱 망해서 돈 한 푼 없다고 하길래 혼수까지 내 돈으로 해줬잖아. 너가 지금 사는 이 집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무엇 하나도 내 돈 들어가지 않은 게 없어.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심한 말을 쏟아내셨고 제 스스로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에 한계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뭐라 말대답을 하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예 제가 입도 뻥끗 못하게 하셨어요. 또 뭐라 말 대답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너네 아빠 사업 망한다고 질질 짜길래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년이 내 아들 버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젠 눈에 뵈는 게 없니? 그거 전부 나랑 우리 남편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절대 네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 어머님이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제가 아이 간식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과를 뺏어들고 저희 집 거실벽에 집어 던지셨어요. 당연히 사과는 산산조각이 났고 벽지부터 소파까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평소에도 악담을 자주 퍼붓던 어머님인데 이날은 완전 작정을 하고 온 듯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어머니, 저 그냥 이 집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어머니 것이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더 이상은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오전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에 계시던 엄마가 깜짝 놀랐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묵묵히 제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던 엄마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차려주시는 점심을 먹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원래 결혼 전에 쓰던 제 방에 누워 눈을 좀 붙이고 있었는데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불렀습니다. 부모님과 그날 저녁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론적으로 부모님은 저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집에서 모시고 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보다 더한 일도 당했는데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냐면서 지금 당장 조금만 참고 지내면 그 집 재산 전부 제 앞으로 돌려놓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서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구냐고 하셨어요. 너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시모가 뭐라고 한다고 바로 애 데리고 집을 나와. 너가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몰라. 딸 낳은 주제에 뭘 잘났다고 배짱을 부려. 딱 10년만 참고 살아봐. 그 집안 재산 전부 너가 갖는 거야. 부모님은 무조건 돈 이야기만 하고 도무지 저를 이해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시댁에 억만금이 쌓여 있다고 한들 저는 차라리 결혼 전에 혼자 벌어서 생활할 때가 훨씬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그러고 있을 때까지도 남편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차라리 그때라도 남편이 저를 달래주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면 조금 생각을 바꾸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남편은 분명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친정에서도 오래 있을 수 없겠다고 판단한 저는 당장 아이와 둘이 살 곳을 찾아야만 했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짜리 즉시 입주 가능한 빌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낮에 몰래 집에 들어가서 간단한 짐만 다시 챙겨서 나왔는데
이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고 남편은 저를 말리고 사과하기보다는 이제는 제게 질렸다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결혼 생활하는 내내 불평불만 투성이었어.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다 줘도 항상 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잖아. 나도 내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난 엄마랑 같이 살 거니까 이제 앞으로 집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좋아. 아이도 키우고 싶으면 너가 키워도 좋아. 대신 양육비는 매달 보내줄게. 라는 말로 간단하게 결혼 생활의 끝을 제게 알려왔어요. 의외로 쉽게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제 다 끝이라는 생각에 살짝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특히나 엄마보다 아빠가 저보고 멍청하고 한심하다며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안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데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 뒤로 2달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남편과 이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를 만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물어보긴 했지만 결혼할 때도 모든 것을 남편과 시댁 쪽에서 부담했고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요. 저는 아이 가진 뒤로는 집에서 살림만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제 몫의 재산은 별로 없었죠. 그래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아이가 조금 더 커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아빠와 살지 엄마와 살지 결정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저 때문에 아이 앞길까지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금방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현재 월급 3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사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와 제 월급으로 아이와 둘이 사는 건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비록 매달 무제한으로 생활비를 쓸 수 있던 예전에 비하면 많이 초라해진 살림이긴 하지만 저는 차라리 이게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바쁜 아침, 출근길에 아이 준비시켜서 어린이집 보내고 저녁에도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 퇴근길을 서두르게 되지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남편은 지금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으면 제 반대와는 아무 상관없이 언젠가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려고 했겠죠. 그럼 저는 매일같이 눈을 뜨면 마주치는 시어머니한테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으면서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제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친정부모님도 저 같은 딸 필요 없다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식의 인생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을 저는 평생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